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말까지 한 25년 11월 30일까지는 이런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면 2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7일 오전 6시 26분입니다. 간밤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네, 이거는 업비트 그래프인데요. 어저께 사상 최고가 넘어갔어요. 1억 4,400? 네, 1억 4천 900? 요쯤이 최고가였는데 뚫어버리고 1억 5천만 원을 네, 훌쩍 넘어섰죠. 네,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은 다음에 어저께 저녁 9시인가? 네, 이쯤에 저점을 찍고 1억 5천은 깨진 않았네요. 네, 1억 5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1억 5천 490만 원까지 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팍팍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다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도 잘 오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죠. 네,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그에 비해서는 네, 솔라나는 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못 오르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트 투자는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알트 조금 있었거든요. 아주 조금. 네, 그 아주 조금 있는 것도 신경 쓰기 싫어서 다 팔고 네, 비트를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비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네, 그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기가 6만 6천 달러였거든요. 네, 지금은 최고가가 한 10만 7천 달러잖아요. 대략 60% 올랐네요. 60% 상승하는 동안 10% 이상의 아주 큰 하락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좀 빠지긴 했는데 요게 한 10% 정도? 한 12, 13 정도 나왔을까요? 네, 한 12%, 13% 요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버블을 쌓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더 막 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쫄보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면은 바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너무 큰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19일에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제 생각에 미국은 25bp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할 것 같고요. 돈 풀겠다는 얘기죠. 일본은 원래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날 같은 날 있어요. 새벽 4시, 아침 9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 동결하면 미국에서는 돈을 엄청 푼다는 얘기고 일본도 돈 풀기를 멈추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안 한다는 거죠. 돈 회수를 안 한다는 거니까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돈을 엄청난 양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주가가 오르고 있죠. 부양책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 측면에서 그냥 장애물이 없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15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상승이 예견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때 이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호재가 실현돼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일본에서 동결하고 호재가 실현되면서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큰 폭으로 빠지면 그거는 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큰 폭으로 빠진다고 해도 9만 달러를 확 깨고 내려갈까? 이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불장이 왔을 때 1월 초에는 좀 하락이 있었을 때가 좀 많거든요. 2020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에도 그랬거든요. 2024년도 1월 초에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한 2, 3주 동안을 보면은 좀 크게 오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상승과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자주 틀리는 거 아시죠? 그냥 관점일 뿐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19일 되기 전에 만약에 빠졌다. 이거는 완전 찬스일 것 같아요. 이때는 좀 타야죠. 이건 되게 좋은 기회니까 요러면 좀 매수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되면서 유동성 공급되면서 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때 미국에서 M2 통화량 얼만지 요게 좀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돈이 되게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봐야 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만이 힘들었지. 사실 10만 넘어가면서부터는 11만, 12만 사실 좀 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박스권에 갇혀서 한 8개월을 보냈어요. 정말 꽤나 긴 시간이었죠. 요때가 3월 14일이었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게 73,777달러입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얼마나 오래 갔으면 제 가격을 외우겠습니까? 그리고 요 가격이 49,000달러.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5만 얼마, 6만 얼마. 이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3월 14일이었고 여기가 한 11월 6일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8개월 동안을 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이 10,000달러 단위에서 한 달 내내 움직이고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거든요. 한 달 전입니다, 불과. 네,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서부터는 앞자리가 되게 빨리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정신이 없죠? 막 롤러코스터 탄 것 같죠? 앞자리가 7만이었는데 앞자리 8만이었던 때는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없지 않아요? 앞자리가 8만이었던 시간은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며칠 만에. 그리고 8만 때는 그 이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9만 때, 한참 그래도 9만 때에 한 2주 정도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또 10만 달러 넘어가더니 10만 5천 정도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앞자리가 좀 더 빨리빨리 바뀌지 않을까. 앞자리가 최고 앞자리가 뭐 한 지금 10만 달러라고 치면 20만이 되는 거 이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좀 또 다른 영역이니까. 하지만 뭐 10몇만 뭐 여기에 자리는 좀 빨리빨리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좀 변동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오를 때도 팍팍 오르고 떨어질 때도 팍팍 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불장의 특징이에요. 오를 때 엄청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엄청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엄청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눌림목은 이건 매수 찬스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주면 이거는 좀 들어가 봄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자 뭐 분할 매수 하다가 돈이 있으면 한 20% 정도만 사고 좀 좋은 시간 기다리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면 물리고 시작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좀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사서 이제 불장 끝난 건가? 하고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샀다고 뭐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요럴 때 사는 거 자체가 포모입니다. 물론 좀 기다리면 그거 넘어가지만 분할 매수하면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하니까 평단이 요쯤에 맞춰지잖아요. 그럼 또 금방 넘어서고 해서 좀 두려움이 덜한데 고점에서 몰빵을 하면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9일, 네, 어느덧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긴 할 건데, 방송은 좀 FOMC 회의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5시나 6시나 그때 방송을 할 것 같고, 아침 9시에, 일본 금리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출근해야 돼서, 그때는 뭐 방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시간봉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거든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벌써 1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앞으로 2주 후면 송구영신 막 그때가 오네요. 12월 31일이니까. 연말까지는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뭐 10% 안팎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빨리 와도 내년에 오지 않을까. 내년이라고 해봤자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1월에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한 2주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떤 누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올랐다가 떨어지면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거 아니냐.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두려우시면 네,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그게 두렵다면. 투자의 정답은 없고 어디까지나 본인 판단입니다. 뭐 저는 좀 가진 자잖아요.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돈은 있는데 하나도 없다. 그럼 한 20%는 지금 사도 되지 않나요? 네, 뭐 나중에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지만 20%만 샀으니까 뭐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럼 20% 정도는 좀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특강이 있는 날인데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성정길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인데 무료 특강 여기 지금 가장 최신 글입니다. 여기서 수강 신청 바로 가기 이거 누르면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벌써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나스닥도 2만 포인트 다시 넘었죠. 네, 사상 최고가. 2만 포인트 넘은 정도가 아니라 2만 200이 넘어섰어요. 이게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엄청난 상승이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뭐 좋아졌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적과 관계없이 엄청난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유동성 플러스 기대감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풀리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과 미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은 뭐 좀 따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금, 미국 주식, 비트코인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금이 만약에 뭐 1만큼 오르면 미국 주식은 2만큼 오르고 비트코인은 4만큼 오른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릴 때는 금보다는 미국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 선택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움직임을 봐서는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죠. 여러모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을 산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제가 말하는 난이도라는 건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되게 높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 사갖고 난 수익을 벌 거야.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되게 높아요. 가격은 되게 높은데 거래는 없어요. 요럴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건 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6개월 좀 길게 보면 한 1년 이 정도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릴 테니까 이동하는 금이나 미국 주식, 비트코인 뭐 요런 데 투자하는 게 상품들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버블이 끼고 있을 때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버블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버블이 아니면 네, 뭐가 버블이겠습니까? 물론 애플을 단순히 이렇게 퍼로 표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수치는 안 나왔네요. 지금은 40배가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퍼 40배. 뭐 최근 거 없나? 네, 지금 퍼는 한국경제 뉴스를 보니까 한 41배라고 합니다. 41배. 퍼가 41배. 물론 100배는 아직 안 됐지만 41배. 거품이죠. 네. 그러면 지금 거품이니까 이제 싹 빠질 거냐? 그건 몰라요. 시차가 항상 있습니다. 거품이 현재 40배인데 이게 뭐 60배까지 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품이 낄 때는 거품에 올라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도 되게 가파른 그래프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래프는 완전 미쳤죠. 그냥 수직 상승입니다. 이것보다 가파른 그래프가 있을까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물 ETF 유입량도 대단하거든요. 네, 현물 ETF 보면은 어저께도 4억 2,8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오늘도 한 5억 달러 정도 많이 들어오면 한 7억 달러? 오늘 왜냐면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많이 오른 날은 이렇게 현물 ETF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의 뭐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순유입이 될 것 같고 많이 들어오면 한 7억 달러, 한 1조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하루에 1조, 이틀에 1조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 오를 재간이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중간중간 하락은 있겠죠. 이렇게 오르다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죠. 네, 빠졌다 올라갈 수 있고
뭐 한번 무너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올라갈 거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마다 좀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것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저는 대략 한 1년 정도 보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한 25년 11월 30일까지는 이런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면 2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죠. 20만 달러 정도 되면 2억 후반대 되거든요. 대략 한 3억 가까이 돼요. 한 2억 9천, 2.9억? 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당 한 개. 그러니까 한 개에 3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라면 2억은 일단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억 5천인데 작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1억 5천만 원 진짜 올까 했는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도 훌쩍 뛰어넘어가 있고 그러면 이미 이제 고점이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으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계엄빔이 아니었다면 1억을 다시 좀 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1년간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억 5천인데 1억 미만이면 한 40%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내 평단이 1억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따뜻하게 그냥 오래오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적어도 한 3, 4월. 그럼 3, 4월에 다 파냐? 적어도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1, 2월엔 팔지 마시고 그냥 일단 좀 가져가시고요. 3, 4월 정도 되면은 좀 일부 매도할 수 있는 거죠. 분할 매도하세요. 일부 매도할 때도 뭐 한 20%, 30% 뭐 요 정도 일부 매도하시고 20, 30% 일부 매도하고 여름에, 가을에 뭐 요럴 때도 조금씩 사부작 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물량이 한 1억어치 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냥 아주 조금이라도 좀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뭐 아주 조금은 아니지만 걔네들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25년 11월 말에 이때부터 하락장이 온다고 칠게요. 근데 이 하락장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50% 빠진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락장은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때는 또 하락장 때는 하락장에 그런 전략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매도 있잖아요. 공매도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무료 특강에서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료니까 네이버에 성정길 치거나 아니면 더보기 보시면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고정 댓글로도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하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써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뭐 이거는 모두가 하실 필요는 없고 좀 리스크 테이킹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되고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짜봐야죠.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은 이때 그냥 몰빵을 하거든요. 몰빵을 하는 게 결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위험해요. 몰빵으로 큰 돈 벌기는 벌 수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땅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제 무료 특강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되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고요. 크게 오르더라도 너무 두려워 마시고 큰 폭의 하락이 있더라도 그냥 다 두드려 맞으면서 가겠다 이런 각오로 앞으로 1년간 비트코인 열차에서 함부로 다 내려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